내 몸을 살리는 건강 처방전.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요즘 같은 때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갑작스럽게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하지만 어깨 통증은 치료를 해도 그때뿐 또다시 재발해서 두고두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어깨 통증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 다양한 치료법들 함께 고민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는 물론이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 검색하시고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생방송 도중에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건강 상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건강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전화 주셔서 속 시원하게 함께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굿닥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어깨 건강 지킴이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이 참 많은데 이 중에서 한 3,000번 이상 하루에 굉장히 많은 수를 사용하는 게 바로 어깨라고 하더라고요. 쉴 새 없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 관절이 무릎 관절과 네. 허리 관절과 같이 정형외과로 환자분들이 아파서 오신 3대 관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어깨 관절의 환자들이 어떤 질환으로 잘 오시는지 보면은 네. 최근에는 오십견 또는 회전근 파열, 그리고 충돌증후군 같은 회전근 증후군,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석회성 건염으로 환자들이 꾸준히 어깨가 아파서 오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회전근개 증후군 같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이제 순위가 좀 바뀔 정도로 많아졌네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증후군, 그러니까 말씀하신 증후군이라는 거는 딱 한 질환보다는 충돌 증후군, 또 회전근개 부분 파열, 이두 장근에 의한 질환들, 네. 또는 회전근의 완전 파열, 이 모든 걸 포함시키다 보니까 조금 질환의 그 유병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3대 어깨 질환, 이제 흔하게 올 수 있는 어깨 질환 설명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주로 살펴볼 석회성 힘줄염,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아주 흔하게 발병한다면서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연령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30대에서 50대 많이 나타난다 하고요. 환자분들이 특히 팔을 들 때 심한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네. 또는 회전근이 크게는 위에, 앞에, 뒤에 있는데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극상근에 있는 회전근의 병변이 있을 때는 팔을 들 때 좀 많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앞에나 뒤에 병변이 있는 경우는 수평으로 돌릴 때 조금 아프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다르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통증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석회성 힘줄염이 아닌가 한번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깨가 좀 아팠는데 나는 이런 동작을 할 때 좀 많이 아팠다. 혹시 이게 어떤 질환인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원 원장님과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픈 통증 말고도 또 의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통증으로 인해서 팔을 못 들겠다 갑자기, 또는 어깨가 찢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는 팔을 못 드니까 오랫동안 안 쓰다 보면은 어깨가 굳어서 오십견이 온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정확한 원인을 살펴보면은 힘줄염, 석회성 힘줄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오랫동안 이거를 치료 안 하고 지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어깨가 뜨끈뜨끈하다, 만져도 열감이 있다, 이런 표현하시면은 조금 걱정해야 되는 게 2차적인 관절의 감염성 관절염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석회성 힘줄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 통증 외에도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뭐 이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굉장히 있다면서요. 이게 완전히 찢어질 때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급성기에 이제 흡수될 때 제일 아프긴 하시는데, 이때 너무 아파가지고 환자분이 팔도 아예 못 들 정도가 아프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너무 큰일 날 게 아닌가 걱정이 되시기도 하고, 통증 자체로도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가시게 되면은 이제 다행히 통증은 조절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다른 뭐 추가적인 치료나 진단은 이제 보통은 이제 통증 조절하고 나서 정형외과 외래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성, 아까 말씀드린 석회성 힘줄의 분류를 보면은 이 갑자기 생긴 환자가 증상을 갑자기 느끼시지만 이 힘줄의 석회성 힘줄의 형성은 좀 단계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석회 발상의 전기에서는 힘줄의 변형이 먼저 나타나고요. 이때는 환자가 별로 아프다 못 느낍니다. 우연히 엑스레이 찍어보니 석회 있는데 안 아프세요 여쭤보면은 전 모르겠는데 말씀한 경우도 있고요. 특이한 거는 형성되고 좀 지난 다음에 석회가 없어질 때쯤에서 제일 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요 흡수기, 통증 제일 심할 때만 잘 넘기시는 경우,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한 뭐 주사 치료 수술 안 하고 좋아진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합니다. 요때 이런 것도 알면 환자분들이 그래도 좀 너무 걱정하지 안 하시고 이제 치료 받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석회성 힘줄염이 이제 왜 생기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게 뭐 많이 사용해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좋은 말씀이신데, 정확한 원인은 의사들도 100% 모르지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 30대, 50대 이후에 잘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일종의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가 아닌가 의사들 의심을 하고요. 이제 많이 또 충돌에 의한 혈류량이 감소함으로써 허혈성, 즉 피가 잘 안 가니까 힘줄의 세포가 괴사, 즉 죽어가면서 그 죽은 세포 내에 석회가 침착이 돼서 정상 힘줄을 대체하는 게 아닌가 의사들이 가설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뭐 정확한 이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런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특별히 이 석회성 힘줄염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특별한 어떤 그 대상군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픈데 나는 이런 대상에 들어간다 하면 의심을 더 하셔야 되는데, 석회성 힘줄염 환자들을 보면은 특이하게 여성 환자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그리고 당뇨나 갑상선 등의 내분비 질환과 관련된 환자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약간 호르몬의 변화도 약간 영향을 주지 않나 의심되는 부분이고요. 좀 특이한 점은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질환이지만 30대, 50대, 60대 정도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특이한 거는 70대, 80대 고령 환자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분비 질환하고 조금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여성이 훨씬 더 이제 위험한 경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당뇨 환자에게서 3배 더 많이 발견이 된다. 그리고 30대에서 50대 이후에도 많이 발견이 되고,
초고령에서 오히려 또 발견 횟수가 좀 드물다. 이런 그 발생 요인에 대해서 또 힘줄염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대상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버티다가 병을 더 키울 수 있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들 그리고 치료법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깨 통증이 잘 낫지 않아서 고생하고 계시거나 어깨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나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셔서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볼게요.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지금 증상을 호소하셨고 일단 파스 정도만 좀 붙이셨고 치료는 아직 병원에 가셔서 받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찢어지는 통증을 참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네, 그래서 이 환자분처럼 뭐 파스를 붙이고 좀 쉬셔보시고 많이 안 튼 다음에 어깨가 좀 통증이 가라앉으시면은 네. 지켜보셔도 됩니다. 근데 60대 이런 환자분이 일주 이상 계속 통증이 지속되고 네. 휴식을 취했는데 계속 아프시면은 아까 말한 석회성 힘줄염일 수도 있지만 또는 회전근 증후군, 또 회전근의 파열 또는 60대이긴 하지만 50견 또는 우리가 유착성 피막염이라는 네. 관절이 굳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증상은 하나인데 원인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통증이 오래되신 분들은 꼭 진단을 정확히 받아서 그 진단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 이후에도 한 2주까지도 지켜봤는데 통증이 너무 극심하고 이게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어깨 전문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어깨 통증 하나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님께서 전화 주셨고요.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고 아마 이걸 진단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네. 이미. 근데 힘줄이 완전 파열됐다라고 진단을 받으셨나 봐요. 최근에 이제 고령의 지병이 있어서 아마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는데 수술 받지는 않고 계신 것 같고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병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대부분은 심장 질환이나 또는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네. 또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술하기 또는 마취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깨 통증이 회전근 파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MRI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보통은 회전근 중에서 위에 있는 극상근 파열이 많으시고요. 네. 이런 경우는 만약 통증이 심하지 않고 그래도 앞에 있는 견갑하근과 뒤에 있는 외회전근들이 좀 상대적으로 건강하시다면은 수술 안 하고 견갑하근 외회전근 강화 치료를 해가지고 조금 버텨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네. 다만 손을 머리 위로 못 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기능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병이 있으시더라도 요즘에는 내과랑 마취과랑 정형외과랑 같이 협진을 해서 수술 전후 평가를 잘하고 교정을 잘하면은 문제 없이 다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통증이 심하시거나 기능적 문제 있으시면은 수술도 너무 지체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좋습니다. 뭐 수술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서 수술하지 않는고도 이제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적극적으로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건강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전문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을 모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참을 수 없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석회성 힘줄염. 저희가 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있고, 엑스레이를 일단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좀 찍어보잖아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이제 동그란 표시가 없는 부분이 네. 정상적인 엑스레이고요. 네. 석회성 힘줄염 환자면 엑스레이만 봐도 병변의 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빨간색 동그라미에 있는 하얀색 뭔가 구름 같은 뭔가 있네요. 병변들이 둥둥 떠보이는 건 보입니다. 네. 저게 석회성 힘줄염의 전형적인 소견인데 네. 사실은 빈 공간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저것이 힘줄 안에 박혀 있는 병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엑스레이는 이제 뼈만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힘줄 안에 있어서 이게 보이는 거고, 그 구조적으로도 좀 정상과 좀 달라 보이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좀 그림 살짝 보여주실까요? 네. 조금 이렇게 멀어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런 것도 좀 이 질환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이제 그거는 석회성 병변도 있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힘줄에 침착되는 병변이기 때문에 힘줄에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는 네. 조금씩 아까 말씀하신 동그란 상완골이 네. 견봉이랑 조금 멀어지거나 또는 가까워지거나 그런 병변들이 같이 동반돼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정상의 회전근개 힘줄과 석회성 이제 이 힘줄이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엑스레이상으로 좀 비교를 해봤고요. 하지만 이제 허리나 무릎과는 달리 또 어깨는 조금 그냥 쉬면서 조금 이렇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시고 파스 뭐 이런 걸 좀 붙이시면서 병원에 바로 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까 봐 좀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저희 나라가 좀 잘 살면서 네. 어깨 환자들이 그래도 빨리 오시는 편인데 경제사회학적 연구에서 확실히 못 사는 나라일수록 무릎 치료는 좀 많이 받는 반면 어깨나 손 치료를 잘 안 받는다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회가 잘 살수록 환자들이 보니까 무릎도 치료받지만 네. 어깨랑 수부를 치료받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어깨를 많이 치료받으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안타깝게 어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젊을 때 많이 쓰시다가 참다가 한 7, 80대 오셔서 보면은 더 이상 크게 해드릴 게 없는 상태로 오셔가지고 힘줄은 다 망가지시고 관절 연골도 다 다르셔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인공관절을 해드리긴 하지만 좀 젊을 때 이걸 발견했으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더 쉽게 맞아요. 치료를 하고 기능도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치료 시기 놓치지 않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어깨 석회성 힘줄염이 이제 진단이 됐을 때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치료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다행히 어깨 석회성 힘줄염은요, 교과서에도 비교적 보존적인 치료에 잘 반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심한 급성 통증이 오는 반면에 아까 말한 대로 흡수기 때 급성 통증이 왔다가 대부분 좋아진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휴식만으로도 좋아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석회가 크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굳이 안 건드려 좋아지지만 조금 이제 한 5mm 이상 되는 석회는 우리가 충격파를 하거나 네. 또는 초음파로 정확한 병변 위치를 봐서 석회를 흡입하거나 분해, 조그맣게 만들어주는 시술을 하는 경우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 석회성 힘줄염이 있을 때 이제 치료 방법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고, 보존적인 치료나 어떤 중재적 치료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랑 이런 비술적인 치료에 다 좋아지면 좋겠지만, 네. 특히 환자들 보다 보면 1cm 이상 크기가 큰 석회성 환자들은 재발을 하거나 석회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저희가 3개월, 6개월 지나고 너무 아파하시면은 수술적인 치료까지 같이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행히 요즘에는 관절경이라는 이 시술적인 치료가 많이 발전해서 네. 큰 절개를 하지 않고도 한 1cm보다 작은 구멍 한 두세 개만 통해서도 우리가 수술적으로 석회를 안전하게
그다음에 정상 힘줄을 손상 안 주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절개가 큰 그런 수술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지금 관절경이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시경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간단하게 구멍만 뚫어서도 수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전신 마취가 꼭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절경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서 전신 마취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조금 더 편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네. 전신 마취를 하면서 이제 마취과 원장님께서 혈압을 살짝 낮춰주면은 시술 시간도 상당히 뭐 30분이면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지병이 많으시거나 당뇨가 심하거나 뭐 심장 문제 많으신 분들은 꼭 전신 마취 안 하고도 국소 마취만 상지만 마취하고도 네. 수술을 충분히 짧은 시간에 빨리 안전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무래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수혈 같은 것도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절개를 하게 되면 요쪽 한 2, 3cm 병변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5cm를 절개해서 근육을 분리시키고 해야 되는데 내시경, 관절 내시경을 하게 되는 경우는 1cm도 안 되는 우리가 절개를 통해서 근육도 손상 안 주고 네. 출혈량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계속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계속 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감염률도 낮춰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절개해서 치료하는 의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부담이 덜한 그런 치료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무조건 좀 수술해야 될까봐 병원을 좀 가시기 꺼려하시는 분들 계셨다면 이제 그거는 좀 없어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병원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크게 뭐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우리 몸에서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낼 때는 좀 바로바로 병원에 가셔서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료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버티는 경우들 많으실 텐데 그럴 경우에 올 수 있는 것들 좀 무섭게 얘기해 주시면 무서워서라도 병원에 바로바로 가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가 좀 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석회성 진단을 저희 병원에서 통계를 내봐도 100명 중에 사실은 수술하시는 분들 한두 명도 잘 안 됩니다. 정말 적네요, 비율이. 근데 이제 정말 어떤 분들은 이게 치료를 안 받은 경우는 이 재발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회성 힘줄염은 그 힘줄을 침범시키는 질환입니다. 네. 이게 더 커지거나 치료가 안 되면 힘줄 파열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간혹 가다가는 아프니까 2차적으로 오십견, 동결견이 오거나 드물게는 감염이 돼가지고 아니면은 딴 데서 이렇게 침 맞고 오시다가 감염돼서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몸이 신호를 보내면 적극적으로 전문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아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건강 매거진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석회화 건염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분은 53세 여성분이시고요. 병원에 오셨을 때 어떤 상태셨나요? 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어깨가 병원 오시기 전 일주 전부터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네. 다른 병원에서 일단 약물 치료 좀 해보자 해서 하시고, 근데 오히려 호전이 전혀 없고 이제 들수록 팔을 못 들겠다, 갈수록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 해서 오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환자분은 이제 평소에도 좀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직업이 있는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의 이제 엑스레이를 저희가 양쪽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은 네. 오른쪽 어깨는 이제 여기 석회성 힘줄염 이 부분에서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힘줄이 붙는 부위인데요. 상완골의 대결절이라고. 네. 여기는 없지만 왼쪽을 보면은 이렇게 하얀 병변 같은 게 좀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상당히 좀 큽니다. 3cm 정도 큰 병변이라서 이분은 너무 통증이 심하고 병변이 너무 커가지고 보존적 치료가 호전될 가능성이 적을 거라 판단하여 환자분이 상의하고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한번 고민해보자. 네. 그래서 좀 검사를 좀 추가로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커멓게 보이는 게 다 석회인데요. 이 힘줄 안에 다 전체적으로 침범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옆에서 본 그림이고 위에선 그림인데 이런 검정색 석회성 변변이 힘줄을 상당히 많이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사 치료로 치료해도 다 제거가 어려워서 네. 아까 말씀드린 관절 내시경으로 저희가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 사진이죠? 맞습니다. 이게 석회성 병변이 들어가서 보면 쉽게 보일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막상 들어가면 이 관절 윤곽낭을 잘 정리를 해서 봐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약간 하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석회성 병변이 위치했구나. MRI 소견을 우리가 미리 공부해서 들어가서 위치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상적인 힘줄의 손상을 최소한 주면서 얇은 바늘로 이렇게 찔러보면은 이런 분필 같은 큰 석회 병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정상 힘줄에 손상을 주면서 네. 이런 석회 병변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궁금하네요. 이분은 다행히 우리가 예. 힘줄을 정상 힘줄을 최대한 건들지 않고 바늘, 흡입술, 분해술로만으로도 제거를 정확히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있던 병변 힘줄들이 많이 없었지만 조그맣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아까 많이 안 말씀드린 보이네요. 대로 네. 작은 이런 병변들로 만들어주면은 몸에서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힘줄을 봉합하거나 다른 추가적인 치료 없이 석회만 제거하고도 좋은 결과를 얻었던 첫 번째 환자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53세 여성분이었고 여성분들은 또 이런 그 흉터도 많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관절경으로 치료해서 예후가 좋아졌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사례 넘겨주세요. 다음 사례를 봐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7세 여성분이셨고요. 이분은 전에서부터 어깨 통증이 좀 오래 있었다 하셔가지고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진단을 받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석회성 소견으로 약물 치료도 하고 충격파 치료도 하고 통증이 조금 호전되어서 지내시다가 네. 저희 병원 오셔서 이제 2달 전부터 다시 너무 아파서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치료한 엑스레이는 없지만 저희 병원에서 검사한 엑스레이 보니까 석회성 병변이 한 3cm 되는 병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너무 병변이 크고 예전에도 한번 진단을 받고 재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밀 검사를 먼저 해보자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까 분이랑은 비슷하지만 이게 지금 극상근,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들 때 중요한 힘줄인데 힘줄을 다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 병변이 힘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cm 정도 있고 주위에 이렇게 염증도 쭉 퍼지고 있어가지고 이분도 오래 두면은 이제 통증도 문제지만 감염성 2차적인 감염 또는 동결균이 올까봐
환자분이랑 상의하고 이제 환자분도 이제 너무 반복적으로 아파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좀 동의하셔서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네. 이분은 조금 다른 게 오래전부터 아파서 그런지 우리가 병변을 찾았는데도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잘 안 나온 딱딱한 석회 병변이었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거죠. 초창기에는 이렇게 분필같이 또는 치약같이 약간 묽어가지고 얇은 바늘로 찔러도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딱딱하게 돌처럼 변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이런 바늘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큰 기구로 이걸 다 제거하고 네. 이렇게 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의 이런 힘줄에 파열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파열을 그냥 두고 나오면 나중에 더 큰 파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감염이 염증이 심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힘줄, 봉합술도 같이 해드려가지고 2차적인 수술이 필요 없이 잘 치료를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네. 자, 이제 결과 사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딱딱한 석회성 변변이 오래됐지만 제가 하고 나서 석회 변변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MRI상에서 수술 전에 3cm 정도 되는 석회성 극상근의 병변이 제가 하고 나서 없고 저희가 이제 봉합술도 같이 해가지고 다시 힘줄에 파열이 없는 수술 후 MRI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좀 수술 전후가 명확하게 좀 비교가 되는 사진으로 저희가 전과 후를 비교해 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환자의 케이스 만나봤습니다. 67세 여성분의 사례였고 환자들마다 치료 후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고열이 좀 동반이 됐던 그런 상태였다고요. 조금씩 다른 분들을 제가 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네. 이분은 59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네. 일주 전부터 어깨가 너무 아픈데 비슷하게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어깨가 안 올라간 도 마찬가지지만 어깨가 약간 뜨끈뜨끈 약간 열감까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조금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체온도 재봤더니 외래에서 38도 이게 고열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감염성 관절염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입원을 해서 이제 우리가 혈액 검사까지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CRP라고 이제 급성 감염일 때 올라가는 수치 중 하나인데 CRP도 올라가 있고 ESR은 만성인데도 이분은 좀 본인은 일주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성 감염수치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조금 감염이 있던 게 아닌가 의심하는 수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우리가 항생제 치료를 바로 시작하면서 정밀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다른 거는 이분 MRI 보면 엑스레이를 보면은 비슷하게 전 두 분과 엑스레이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다만 MRI를 보면은 이분은 석회성 병변도 똑같이 있지만 주위에 이렇게 하얗게 잡힌 감염성 윤활랑염이 같이 2차적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전신적인 감염이 생겨서 고열까지 나셨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빨리 석회 병변도 이렇게 제거했지만 이런 하얀색 병변들이 석회 병변이고요. 네.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생긴 게 감염이 된 윤활랑에 이제 균이 여기서 잡힌 거죠. 균들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감이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우리가 빨리 치료 안 하면은 중요한 어깨 관절 연골까지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감염성 조직을 최대한 다 제거하고 석회도 제거하고 또 한 일주 정도 입원해가지고 항생제 치료까지 같이 병행했던 케이스로서 다행히 연골은 손상 없이 잘 치료받으신 환자분입니다. 네. 이분도 이제 석회병변이 당연히 없어졌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하얗게 있던 염증 조직들을 제거하고 중요한 건 연골들이 손상이 다행히 더 진행 안 된 상태에서 잘 치료가 된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겠고요. 최소 침습 어깨 관절경 치료는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버티다가 더 키울 수 있는 어깨 질환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자로 접수를 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으니 부쩍 목과 어깨가 아프고 종종 두통도 있다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소염 진통제 정도만 복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외래로 많이 오십니다. 또는 다른 병원에서도 어깨에 대한 치료를 받아봤는데 계속 아픈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저는 항상 의심하는 게 어깨 관절에 대한 증상 항상 의심을 하지만 여기서 조금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목에서 오는 디스크에 의한 방사통도 이제 공존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깨를 아무리 잘 치료해드려도 이 경추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 남아있으면은 환자분들은 계속 불편하다고 느껴지십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같이 경추에 대한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은 이 경추 전문의한테까지 같이 협진을 보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라도 이제 목 쪽에도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상담해 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또 접수된 사연 살펴보도록 할게요.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테니스를 하는데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게 생활하기가 불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보호대 착용하셨고 냉찜질 정도만 하셨고 아직 적극적으로 치료는 안 받아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운동 계속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보통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어깨도 아프지만 이분은 지금 어깨가 아프신 건지 팔꿈치가 아프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보호대를 하셨다길래 팔꿈치가 아닌가 의심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형외과 특히 스포츠 손상에 또는 통증의 치료의 1번은 휴식입니다. 휴식. 네. 네. 휴식을 해보고 약을 드셔보시고 안 되면은 다른 원인일 수 있습니다. 60대라는 게 조금 저희가 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네. 단순한 테니스 쳐서 아프신 게 아니라 회전근의 퇴행성 변화들이 있는 상태에서 테니스 쳐가지고 증상이 이제 나타나신 게 아니신가 싶어서 쉬시고 괜찮으면은 다시 뭐 살살 테니스 쳐도 되는데 특히 스매싱 동작이랑 이렇게 어깨를 드는 동작에서 어깨가 아프시다면은 회전근의 퇴행성 파열도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정확한 이제 어깨 전문의한테 가서 한번 진찰도 받아보고 필요하면은 좀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해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깨 질환, 어깨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이수근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계속해서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 사례는 60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도 내원하기 전에 보시면 증상들이 길진 않아요. 일주 전부터 너무 아파서 왔어요. 네. 양치질도 못하고 이분은 약간 수평 운동할 때 좀 아프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양치할 때 아프시고 이렇게 들 때보다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이제 좀 몇 케이스를 봐서 이제 좀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위에 하얀 병변이 있지 않고요. 약간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뭐 앞에 병변이 있나? 근데 자세히 봤더니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어깨 뒤쪽에 있던 병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석회성 힘줄염 진단은 동일하신데 네. 힘줄의 위치가 다르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3.5cm 정도의 너무 큰 병변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위에 어떤 시커먼 병변이 보였는데 이분은 극상근 힘줄은 괜찮으셨고요. 오히려 이 뒤쪽으로 이렇게 이 뒤쪽으로 3.5cm대로 여러 가지 석회성 병변들이 이분은 MRI 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딱 크게 보이지만 이분도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제 주변에 벌써 염증들이 이렇게 막 생기고 있어가지고 2차적 감염 또는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도 이제 내시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잘 찾아내면 이런 병변들이 보입니다. 이런 빨간 것들이 이 혈관들인데 이 혈관들에 의해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통증이 많이 있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우리가 다행히 급성기여서 얇은 바늘로만 병변들을 거의 다 크긴 했지만 네. 제거할 수 있어가지고 힘줄을 꼬매거나 그러지 않고 석회만 제거하고 바로 재활하고 바로 한 일주 만에 어깨를 다시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네. 일단 눈에 띄게 저렇게 하얗게 석회가 이제 밖으로 나온다면 일단 심리적으로도 이제 안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징이 수술하고 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고요. 네. 또 정상 힘줄을 손상을 안 주는 환자분들이 확실히 회복이 그렇죠. 좋습니다. 예. 아까 두 번째 케이스처럼 오래된 석회는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2차적으로 힘줄을 봉합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재활 기간이 조금 더 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도 항상 급성기 때나 큰 병변들은 정상 힘줄을 최소한 손상 안 시키고 봉합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습니다. 최소 침습 어깨 관절경 치료를 받고 이 석회성 힘줄염이 이제 나았던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사례들을 쭉 만나보다 보니까 정말 다 여성분들이신 것 같고 맞습니다. 5, 60대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교과적인 네. 얘기는 30대, 50대가 많다고 하는데 네. 한 15년 넘게 수술을 해본 결과 느낀 거는 한 40대, 50대, 60대 여자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남자분들도 드물게 있지만 확실히 여성분들이 많고 아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아마 내분비 질환과 이런 호르몬과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의사들이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세, 57세 여성분이시고요. 이분은 예. 네, 57세 여성분이시고 2달 전부터 아파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열감도 있고 팔을 못 들고 주사치료 물도 다 받아봤어요.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은 또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분은 통증의 원인을 자세히 좀 이렇게 이학적 검사를 해보니까 네. 석회성 힘줄을 엑스레이상 보이고 근데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돌릴 때 또 아프고 너무 아파서 봤더니 이분은 이두장근이라고 우리 몸에 팔에 뽀빠이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의 힘줄 하나가 어깨로 들어가는데 같이 파열이 이제 퇴행성 파열이 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석회성 힘줄 병변만 치료해가지고 환자가 만족을 못하고 계속 어깨 아파하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저희가 2달 동안 앞섰기 때문에 석회성 병변도 제거를 해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이두장근 힘줄입니다. 이렇게 너덜너덜 이렇게 막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그러네요. 이 팔을 돌릴 때마다 아픈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 우리가 이두장근 힘줄을 여기서 분리시켜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이두장근 이전술까지 같이 해드려가지고 이제 재활하고 결과가 좋으셨던 분이십니다. 네. 이런 분들을 보면은 동반병변을 같이 치료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경우는 환자분들이 계속 아프거나 또는 2차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진단을 잘하고 동반병변을 발견하는 게 매우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결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과 후 엑스레이 사진. 네. 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 석회병변 잘 동반되고 여기서 보면 아까 여기 우리가 새로운 구멍들이 보이는데 이두장근을 새로운 보금자리에다가 이사시켜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MRI 사진도 한번 설명해 네. 주실까요? MRI도 석회가 크게 이렇게 있는 분이시고 네. 석회는 우리가 정상 힘줄을 건너지 않고 제거하고 이제 동반병변 이두장근 힘줄 이전술도 잘 마무리했던 분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최소 침습 어깨 관절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7세. 예, 67세시고요. 지금 예.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수건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느 쪽 어깨가 불편하신 건가요?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 양쪽 좌우 어깨가요. 예? 네, 양쪽 어깨가 아프시고, 네. 예, 뭐- 어깨가 찢어질 정도로 아파요. 왜냐하면 올해 연초부터요. 네. 근감소증인가 뭐 그 팔목하고 다리, 발목하고 이게 굉장히 가늘어지고 근육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행봉 운동을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이게 어깨랑 팔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 정도 너무 하면은 어깨가 박살나고 고장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러면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과연 어느 정도로 강도로 평행봉 운동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간둬야 되는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지금 양쪽 어깨만 아프신가요? 아니면은 팔 전체가 저리고 손까지 찌릿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손까지는 안 아프고요. 팔 그 뭐 삼두근이라 그런가 네. 그 부분하고요. 어깨 뒤쪽 그 견갑근이라는 그 선생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굉장히 아파요.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 운동을 관둬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얘기만 들어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의심이 되는데요. 양측 어깨 회전근의 병변, 퇴행성 파열도 의심되지만 목에서는 디스크 증상이랑 같이 겹쳐서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봉 운동 자체는 이런 근육을 키우는 데 좋지만 어깨 힘줄에는 조금 손상을 더 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 운동하실 거면 철봉 운동보다는 이런 고무줄 운동을 통한 수평 운동을 좀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 철봉 운동을 쉬고 고무줄을 이런 수평 운동을 하시는데 불구하고 계속 찢어진 통증이 있으면은 양쪽 어깨랑 목 쪽으로 한번 자세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자,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분은 좀 젊으신 분이신데요. 4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3년 전부터 좀 아프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아파서, 주사 치료도 받고, 좀 잘 지내다가 또 재발했던 환자이십니다. 네. 젊으신 편인데도 좀 재발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밀검사 해보니까 상당히 한 30cm 정도로 큰, 석회성 병변이 마찬가지로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석회성 병변을 제거하는데 생각보다 오래서 그런지 이게 딱딱해가지고 얇은 바늘로는 제거가 안 돼서 우리가 힘줄과 같이 이렇게 파열이 발생했던 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래되신 분들은 확실하게 이 석회성 병변이 이렇게 병변만 제거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 힘줄 네. 손상이 같이 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봉합을 같이 했던 케이스고 다행히 수술 후에는 그래서 석회성에서 제거하고 힘줄도 잘 봉합하고 이제 치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일단은 예, 결과 사진도 한번 좀 볼까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수술 전에 엑스레이랑 수술 후에 이제 석회 병변이 없어진 사진이고요. 여기 너무 큰 석회성 병변과 염증이 있지만 이제 수술 후에는 염증과 석회성 병변이 제거된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석회성 건염도 좀 살펴봤을 때 이게 너무 오래될 경우에는 또 제거가 힘들고 기존의 힘줄이나 이런 거에도 다 손상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증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진단 받아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치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68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마지막 환자분인데 이분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이분도 이제 석회성 힘줄염이라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사도 치료받고 근데 이제 계속 아프시니까 오셨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은 이런 뼈의 변화들이 양쪽 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석회성 병변은 있진 않으셨고 전에는 본인은 이제 치료를 계속 받았다. 초음파를 보고 뭐 충격파 치료도 하고 주사도 네. 뭐 수차례 많이 맞았다 하셨는데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변변은 안 보이지만 오히려 회전근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MRI 보시면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지만 힘줄 파열이 매우 심한 상태십니다. 힘줄이 지금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상당히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오히려 석회성 변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깨는 오래 두시면은 관절염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팔을 못 들게 됩니다. 이미 뼈가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진단을 조금 달리 좀 다른 병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케이스고, 예. 이분의 어깨를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을 이 연골들이 보이고 본인 힘줄을 당겨오면 여기까지 붙어야 되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대로 두면은 이제 인공관절로 이 뼈를 다 깎아내고 무릎처럼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인데, 다행히 그래도 68세지만 연골은 그래도 손상이 심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인공 힘줄로 상부 관절막 재건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 힘줄도 좀 남아 있어서 최대한 살려서 재건수를 해드려 가지고 결과가 상당히 좋았던 환자분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 보시면 이제 아무런 힘줄이 없고 요 동그란 뼈 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견봉이랑 계속 부딪히면서 관절염이 오고 있는 건데, 이걸 몇 년 두면은 이제 분명히 연골을 다 닳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팔을 못 드시는데,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이렇게 상부 관절막 인공 힘줄과 또 본인 힘줄을 같이 이렇게 한 단위로 만들어주면은 요 어깨를 한 5년, 10년 이상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68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가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승호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어깨 질환의 치료법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깨 증상은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이제 어깨 관절 부위랑 또는 목선의 증상이신데, 통증이 오래되지 않고 뭐 휴식을 취해 괜찮으시면은 자가로 좀 관찰도 가능하지만, 한 1, 2주 이상 되는 통증과 또는 기능적으로 손이 안 올라가는 통증은 꼭 어깨 전문의한테 가셔가지고 네. 이게 정말 어깨 질환이 맞는지, 또는 질환 중에서 석회와 힘줄염인지, 회전근개 증후군인지, 맞아요. 또는 목에서는 방사통인지, 이런 감별을 정확히 하고 진단을 해야 치료가 잘 되고, 또 장기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좀 진행되는 케이스로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진단이 중요하고 관리가 더 큰 병을 좀 안 키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